헤럴드 경제가 부동산 정보 유튜브 채널 부동산 360을 개설했습니다. 오늘은 행운과 성공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이해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2024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과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박합수 겸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에 앞서서 현재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 우선 이제 23년도 시장을 간략하게만 좀 정리하게 되면 큰 흐름에서는 이제 상저하고예요. 전략 구강이죠. 상반기 하락, 하반기에는 상승 반전, 어느 정도의 그 상승 고점에서 다시 한번 보합, 약보합으로 전환되는 이런 모양새가 큰 흐름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 하락의 큰 원인으로는 금리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금리 움직임에 따른 집값 변화를 예상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인하할 개연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24년 3월부터 늦어도 상반기 말부터는 금리를 지금 이제 한 3번 정도 인하할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고스란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분기 말 적어도 2분기까지는 이 금리 인하가 적용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그 매입을 할 때 금리의 부담이 덜어진다는 얘기가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존 매수자들이에요. 기존 매수자들이 금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되면서 상환 능력이 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이자 부담이 줄게 되면 이게 일정 부분 소비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만큼 전체적인 경제에도 영향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시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외에도 사실 공급량이 또 부동산 시장을 결정하는 좀 중요한 변수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급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좀 어떻게 흐를 거라고 보실까요? 지금 이제 공급 부족이라는 이런 변수가 사실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수요는 일단 완만하게 좀 우상향이라는 걸 전제해야 됩니다. 일각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데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단순한 접근이 주류를 이루는데, 사실은 수요는 그렇게 정해지는 것보다는 이 가구가 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가구의 변화에 있어서는 완만하게 우상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1, 2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1, 2인 가구가 조만간에 70%에 육박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의 공급 부족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변수로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급격히 줄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수요 위축이 큰 좀 변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수요 위축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또 이 수요 위축이 언제까지 갈 것 같으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지금 이제 최근에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 이제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내가 집을 사서 가지고 있게 되면 또 더 떨어질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잠깐 관망을 하는 이런 정도로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역시 대출 금리가 빨리 낮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24년도에는 금리가 낮아질 예정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 금리가 지속되는 이 기간이 상당 기간 또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상환해야 되는 그런 매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매수세가 위축이 되면서 관망을 하고 있다. 하나를 더 덧붙이게 되면 대출 규제의 지속이에요. 지금 어차피 우리 매수자가 자기 돈 100%를 들고 집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특별한 부자가 아닌 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대출 규제라는 것은 이제 제가 얘기하는 DSR 40%예요. 이 DSR 40%는 사실 주택가격 급등기에 전 정부에서 거의 집을 사지 말라는 정도의 그런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지금 적용해서 산다는 것은 거의 고소득자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걸 통해서 집을 사는 건 사실상 쉽지 않은. 그래서 여러모로 이런 변수들이 조합이 되면서 전체적인 그 매수 수요가 위축된 상황이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이 같은 그 전세 가격 상승 추이가 언제까지 지속될 걸로 보세요? 예,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제일 우려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제 24년뿐만 아니라 25년, 26년 앞으로 2, 3년간은 자칫하면 전세가 계속 올라갈 여지가 더 크다라는 문제로 봉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자칫 또 매매 가격을 밀어올릴 수가 있어요. 이게 전세가율이 통상적으로 지금은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아주 50%, 60% 전후에 안정적인데 이게 만약에 70%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전세입자가 집을 살려고 해요. 뭐냐면 30% 남짓만 보태면 내가 집을 살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이게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때 맞춰서 또 어느 정도 금리도 안정이 된다 그러면 이게 매수 수요로 전환이 돼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는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언제 시작되냐면 정확하게 20년 7월 말에 시작됐어요. 20년 7월 30일에. 이제 이게 2+2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4년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 24년 8월 1일 정도가 되면 이제는 그때부터 2+2로 4년을 사신 분들이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고 신규 전세로 다 전환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뭐 4억에 살았다고 가정하면 1, 2억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상황으로 노출되는 시장이 또 다가오고 있다. 그만큼 이제 집주인들이 4년간 못 올린 것을 이번 기회에 신규로 전환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우려가 24년 8월부터 나타날 우려가 또 잠재되어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세가 크다라는 예측이 네. 많은데 아파트 전셋값에 더 영향이 크다고 보면 될까요? 우선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가장 큰 게 이제 아파트 입주 물량도 적은 것도 있지만 전세 물량 자체의 재고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게 이제 큰 거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갱신 청구권을 해당되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그 집에서 연장을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세 매물 자체가 이 재고 시장에서도 잘 안 나온다. 그리고 신규 물건 입주 물량에서도 별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두 가지가 다 같이 나타나는 거고 특히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제 저소득층이 좀 거주할 수 있는 이런 다세대나 이런 연립주택에서도 생각보다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이 늘고 있지 않아서 이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특히 이제 여기 다세대는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약에 이사를 간다 그러면 또 소형 아파트가 됐던 아파트 쪽으로 전세를 옮기려는 이런 일부 수요도 또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장은 여전히 이런 전세 가격 상승에는 어느 정도 좀 노출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서울에서 전세 가격이 높아지면 이분들이 약간 이제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경기도로 가든 뭐 어디로 가든. 그래서 이게 수도권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우려가 좀 잠재돼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은 됩니다. 아무래도 총선이 있잖아요. 네. 이제 총선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거보다는 이 총선, 이제 이런 국회의원 선거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총선도 이제 굳이 뭐 말씀을 드린다면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거냐에 따라서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화되는 과정에서의 영향력이 더 미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 총선 자체가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누가 다수당이 돼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어떤 방향으로 주도할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뭐 총선 말고도 내년 집값을 가를 수 있는 다른 이슈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큰 틀에서 뭐 앞서도 잠깐씩 언급했던 겁니다만 이 대출 규제 완화가 다시 한번 큰 이제 도마 위에 오를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출 규제는 이제 DSR 40%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집을 살 수 없을 만큼 강화된 비율이 DSR 40%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상화하라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자칫하게 되면 중산층에 이런 주거 사다리 매입이 끊기는 문제가 있어요. 언제까지 정부가
이런 특단의 DSR 예외인 특례 보금자리로는 운영할 수 없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돈이 그렇게 많은 이런 것도 부분에 아니고. 대해서는 정상화시키고 어차피 소비자인 매수자는 합리적인 선택,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해주게 되면 이걸 판단하는 거죠. 이 정도의 금리 이자를 내고 내가 상환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오히려 올바른 그런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 청년층이 집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결국은 이 청년층이 집을 사야 어떤 상황으로 연결되지만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결혼을 할 수 있고 내지는 출산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대출 규제의 정상화는 완화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정상화예요. 이 40%가 과도하게 억제된 그런 비율이기 때문에 정상화시켜야 된다. 네, 지금까지 그러면 많은 얘기들 해주셨는데 네.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좀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고 좀 종합적인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시장을 예상한다면 큰 틀의 방향성에서는 저는 이제 소폭 상승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1분기는 약간 조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는 보합, 하반기, 3분기, 4분기부터는 소폭 상승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농후한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24년 부동산 전망을 상저하고로 예측하셨는데 네. 올해 초에 사야 할지 아니면 계속 사는 것 시점을 미뤄야 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시기는 준비가 됐을 때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뭐냐면 자기 자금으로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 다 맞고 그 상환 능력이 확보됐을 때가 무주택자의 매수 시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나치게 이런 가격 흐름에 연연하게 될 경우 자칫하면 이제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24년도에 좀 패턴을 바꾸게 되면 준비가 된 상태에서는 이 시기를 조금 더 당겨볼 필요가 있겠다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분기에는 약간 그 조정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정 상태에서 하반기는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제 전망에 그런 비중을 만약에 둔다고 하게 되면 매수 시기는 제일 안 좋을 때인 1분기가 되는 거죠. 1분기에 위축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한번 자신이 관심 있는 그런 지역이나 매물에 대해서 주의 깊게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교수님께서 좀 2024년에는 이 동네에 주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만한 지역이 있다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철도가 개통되는 GTX가 놓이는 이런 역들도 꽤 있습니다. 몇 년 후에는 또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두루 살펴서 좀 서울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 5년, 10년 후에는 새롭게 변신하는 지역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서울에. 그러니까 굳이 경기도를 안 가도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10년간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그 서울과의 연결성이 아주 대폭 개선되는 일산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더 좀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지지에서 보면 일산 신도시의 그 초입에 있는 이런 지역들에 대한 관심, 뭐 마두가 됐든 백석이 됐든 이런 지역들도 관심을 두루두루 갖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지금까지 박합수 교수님과 23년 부동산 시장 분석과 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360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